하인리히 법칙,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형 사고 한 건이 터지려면 관련 있는 작은 사고들이 29건 발생하게 되고, 또 이에 앞서 사소한 징후들이 300건이나 일어나게 된다는 게 바로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대형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하인리히 법칙이 맞지 않는 걸까요? 이전까지의 내용들이 밑바탕에 불안 요소였다면은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본격적인 목숨을 위협하는 아파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부터 뭔가 하자가 있어도 사람들이 쉬쉬하기 시작합니다. 뭐 문제 있다고 하면 집값 떨어지잖아요. 이미 부동산은 빚내서 집 사라,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라기보다는 투자 수단이 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집값 오르는 시점에는 어디나 있는 일이지만 2006년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자 2018년 정확히는 2017년 말부터네요. 2018년도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담합하고 쉬쉬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 오히려 돈 버는 게 더 중요한 경제 논리, 자본주의 논리가 안전이나 도덕을 오히려 먹어버리는, 그것도 건설사가 아니라 수요자 측면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 측면에서 이렇게 바뀌는 무서운 상황까지 진행이 됩니다. 2018년에서 2019년 넘어가는 이 시점에 한번 부동산 사이클이 조정받을 수 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2019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모든 게 어그러집니다. 이미 사람들이 양심을 저버리고 이제 부동산 살려는 사람들이 양심을 저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자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떠나가고 물류대란와서 자재값, 인건비 상승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일시적으로 공급 부족 사태가 나요. 공급 부족 사태가 나서 집값이,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공급 부족한데 이자가 낮아지니까 부동산 관련 이제 수요는 갑자기 또 폭발합니다. 공급 부족과 수요가 폭발하니까 이게 부동산 투자 관련 이기심이 완전히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 시점에 진짜 얼마나 총체적 난국이고, 이 시점에 모든 이제 부동산 투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얘기를 하자면은, 자 외국인 노동자 떠날 때 주로 돈 많이 번 숙련자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술적으로 공백이 생겨요. 그 다음에 건설사는 이때 막 짓기만 해도 막 팔리고 분양만 해도 다 완판되고 이러니까 오히려 사업장을 늘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죠? 실수요보다도 일단 가격 오르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일단 사고 보자 이런 풍조가 만연합니다. 짓기만 해도 팔리니까 문제는 공사하던 사업장이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막 늘어나요. 자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데, 자재비, 인건비 올랐다고 이 부분에서 비용 절감한다고 철근 빼먹죠.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는 줄었는데 외국인 고용에 열을 올려요. 인건비 아끼려고. 근데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어중이 떠중이 비숙련자. 자 그래서 그나마 적었던 숙련자들이
사업장이 늘어나니까 어디 한 군데 집중 못하고 또 분산되죠. 그리고 건설사는 양심 없게 이런 거 빼먹고 하자 아파트 나와도 이미 사람들은 집값 오르는 게 더 중요한 양심을 팔아먹은 상태죠. 이러니까 짓기만 해도 나가고 뭐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다라고 제가 이미 2019년부터 이제 공사가 어느 정도 계속 있던 아파트들은 다 부실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019년부터는 완전히 위험한 상황에서 자, 그래도 금리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21년부터 하반기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때부터 갭 투자나 재건축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한 시점인데 그때부터 건설사들은 자금 압박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건설사들은 공사비 절감에 더 혈안이 됩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었겠죠. 자, 그러다가 22년 초에 광주 현대 아파트 화정 아이파크 건설 붕괴 현장이 일어나요. 자, 이거 보면은 앞서 서울에서 보도된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국토부는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인재라고 규정하고 최고 수위의 처벌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사위가 밝힌 가장 결정적인 붕괴 원인은 설계 무단 변경입니다. 붕괴가 시작된 곳은 38층과 39층 사이, 배관을 설치하는 별도의 공간, 피트층입니다. 바닥 시공법을 바꾸면서 원래 설계에 없던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피트층 바닥에 더해진 무게가 원래 설계보다 2.24배나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2층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아래쪽 3개 층에 설치했던 임시기둥, 동바리는 작업을 편하게 하려고 제거했습니다. 무게는 무거워졌는데 지탱할 기둥까지 없앤 겁니다. 지지 기둥, 동바리가 없는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충격 하중이 전달되어 전체적으로 연속적으로 붕괴가 되었습니다. 콘크리트도 불량이었습니다. 조사위가 건물의 콘크리트 강도를 조사했더니 설계 기준의 85%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의 기준보다 더 많은 물을 섞는 바람에 강도가 줄어들고 철근과 붙는 힘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도 감리를 맡은 건축사무소 광장도 이런 부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시공관리, 감리 기능의 부실 등 총체적인 부실로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는 무너진 201동 외에 전체 단지에 대해 2달간 안전진단을 해 보강공사나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22년 초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현장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하고 굉장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너무나 비슷하다고 저는 느꼈고요. 그 다음에 하임리 법칙을 적용하면은 화정 아이파크 말고도 대략 29개 정도의 똑같은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사건 벌어지고 나서는 아예 새 아파트 들어가지 말라고 상담 오신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상담하시는 분들 얼굴이 이미 계약하신 분들은 얼굴이 막 뭐 사면 어떻겠냐고 물었는데 벌써 샀다라는 얼굴이 일그러지신 분은 벌써 산 거겠죠. 그런 분들 상담하면 참 안타까웠는데 자 그리고 나서 정권이 또 바뀌었는데 문제는 건설사들이 언론의 힘을 얻어서 그런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느낌? 이번 정권 들어서 건설사를 많이 밀어주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건설사들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거 이런 거 예전과 같이 무서워하지 않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이게 오히려 삼풍백화점 무너지기 전에 성수대교 그 사건 일어나서 아직도 안전 불감증인 그런 느낌의 모습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 이미 금리는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자금 압박 받는 그런 상황인데, 자, 22년 말에 금리는 점점 올라가고, 김진태 레고랜드 사태로 신용도 하락해서 이자 비용 상승, 그러니까 자금 압박이 더 심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더군다나 분양이 또 안 되죠. 이자 올라가니까. 자, 이제 분양 안 팔려서 건설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금 압박이 점점 계속 더 심해지니까 오히려 더욱더 공사비 절감 혈안. 자, 그래가지고 계속 뭐 인건비다, 자재값이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이게 더 심하다고 봐요. 이게 더 심하고 분양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이전 정부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23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순살자위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자, 부실시공 검색을 하면은 5개월 전, 1개월 전, 그러니까 12월 19일 뭐 철근 빼먹고 순살자위뿐일까 전국에 모든 곳이 부실시공, 그리고 제가 아까 지적했던 일할 사람 없는 인력난 문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잠재해 있는 거죠. 근데 이 잠재해 있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인리 법칙대로, 여기에 하인리 법칙의 가장 중요한 거는 큰 사고, 큰 인명재해가 있기 전에 반드시 그 전조 증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은 엄청난 증상들인데 지금 그것들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삼풍백화점처럼 큰 인명사고도 이런 식으로 무시하다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렇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근데 문제가 이제 이미 우리가 부실과 하자가 기본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관련 분야가 아닌 사람이 개그의 소재로 쓸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 뭐 이 정도 거의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제가 이제 동영상을 좀 인용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은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손이쇼 아파트라고 검색하시면 이분 동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하늘에서 비 내리는 거 아파트 현관입니다. 놀라신 얼굴이 그대로 느껴지죠. 자, 이분 말고도 많은 분들이 자, 깔깔 웃다가 웃으려고 이거 찍은 유튜버예요. 그랬는데 보다 보면은 웃음기가 가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리고 이분 영상을 특별히 따로 이분을 소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 내용을 제가 따로 한 번 더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메모장을 켜고 큰 글씨로 보는데, 유현준 건축학 교수님이
옛날엔 안전 기준에 대한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힘들어서 기준보다 훨씬 많은 철근을 박는 걸로 보완했기 때문에 업자들이 어느 정도 빼먹어도 괜찮았지만 요즘은 계산 프로그램의 발달로 정확한 수의 철근만 배치하기 때문에 조금만 빼돌려도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죠. 이 말씀을 하면서도 설마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 기우라고 하셨는데 현실로 닥치니 정말 무섭네요. 자, 굉장히 중요한 글을 저도 중요한 부분을 여기에서 배웠습니다. 진짜 상품백화점 이후로 이제 그 당시에 건축 공법만 안전해졌거든요. 이것만 진짜 개선됐고 나머지는 그때 잠깐 조심하는 정도고 그다지 바뀐 게 없습니다. 오히려 언론과 정부는 그때보다도 더 정의감이 없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서슬 펄었던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군부 시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회 척결하던 김영삼 대통령 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그때보다도 더 안 좋은 게 뭐냐? 이 욕심 차리려고 투자자라고 제가 조금 써놨는데 결국엔 이걸 사는 사람들, 우리들이 이런 거를 허용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지금 성수대교 상품백화점 수준의 안전불감증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아파트 사지 말라고 할까요? 무언가 크게 바뀌는 게 없는데 지금 새 아파트라고 진짜 지금 비싼 아파트 들어가는 거 목숨값까지 지불하면서 들어가는 이런 거 제가 호구라는 제목까지 썼던 이유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오늘은 2019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부실공사는 재수 없으면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람을 죽이는 짓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건설사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관리 감독하는 국가도 그렇고 그리고 그거를 감시하고 비평할 언론도 그렇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 사고 평가하는 우리 소비자들도 그렇고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 상품백화점 사건이 일어나고서 전수조사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대한민국 내 건물의 약 2%만 안전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전체 건물의 약 80%를 크게 수리해야 하고 고층 건물들의 약 14.3%는 완전히 부수고 개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단순히 다리만 무너진 게 아니고 조금 있다가는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 이 사회 전체가 이게 위기 속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수대교 사건 이후 상품백화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KBS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거의 예언 수준이죠. 제 동영상도 예언이 될 건 아닌가 정말 걱정됩니다. 오히려 저는 틀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모두가 다 바뀌어야 하는데
이득을 위해서, 경제 논리를 위해서 돈만 잘 벌면 됐지 하는 그런 게 도덕성이나 규칙, 법 이런 거를 능가하는 그런 사태를 빨리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국가, 언론, 건설사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도덕, 말 그대로 이득보다는 도덕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옛날 같은 풍조라고 해야 하나 유교관념이라면 유교관념인데 그렇게 될 수 있어야지 이 사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일기 신도시나 뭐 이제 재건축 원하는 주민들의 그 눈치를 봐서 정부는 용적률 750%까지 70층 넘게 더 높은 건물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그렇게 풀어주고 있고 건설사든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그 욕심을 관철시켰고 그리고 언론은 그런 거에 대한 비판 없이 역시 밀어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런 내용이 좀 많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밑에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셔서 이 동영상이 좀 많이 퍼져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정말 인명을 구할 수 있는 동영상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오히려 제가 틀릴 수 있게 이게 널리 퍼져서 공론화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부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